안녕하세요. 공대학교 취업지원실 김은숙입니다. 오늘 시간은 NCS 국가직무능력표준 이해와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7가지 모듈로 준비했습니다. NCS와 함께 능력중심 사회로 두 번째, 능력중심 채용의 전략 수립, 직무 분석 및 설계, 그 다음에 서류 전형, 필기 전형, 면접 전형과 채용 성과와 시사점, 마지막 활용 부분까지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NCS 직무능력 표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2013년도 부터 2014년도까지 국가에서 2년여 동안 거쳐서 준비를 한 직무 명세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공공기관 공기업 채용에서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해에는 준비가 좀 미흡한 관계로 전체 공공기관 공기업에서 시행되지는 못했어요. 한 10% 내외 정도 시행이 됐습니다. 능력중심 열린 채용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되겠다는 국가적인 어떤 목표를 가지고 처음 시행하기 시작했지요. NCS의 개념은 국가직무능력표준,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 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기술, 지식, 태도 흩어졌던 것을 산업계 요구에 따라서 국가가 직무능력 표준화시켜서 이거를 인재 채용에서도 적용하고, 그리고 뭐 자격증이라든지 교육훈련, 경력, 개발 경로 설정까지도 할 수 있게끔 교육에서 채용, 인사관리까지 하나의 기준으로 만드는 선순환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을 직업기초 능력과 직무수행 능력, 이걸 원스펙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기초 능력을 직업인이 공통으로 갖춰야 할 능력, 10가지 능력과 하위 영역 34가지 능력을 플러스 직무수행 능력, 그 분야의 전문 능력, NCS의 대분류 24개, 중분류 77개, 소분류 277개, 세분류 857개로 나와 있지만 지금 업로드돼서 1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업로드돼서 한 890개 정도 세분류가 지금 업로드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분류가 우리가 수행해야 될 직무라고 할 수 있죠. 직업기초 능력을 인성과 직무수행 능력, 일하는 능력 해서 인성과 능력을 성과로 이어진다는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업기초 능력, 아까 서두에 전 슬라이드에 10가지 영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의사소통 능력, 자원관리 능력, 문제해결 능력, 정보 능력, 조직이해 능력, 수리 능력, 자기개발 능력, 대인관계 능력, 기술 능력, 직업, 윤리 이렇게 해서 10가지 개발 영역과 그 다음에 하위 영역이라고 아까 34개 말씀드렸죠. 의사소통 능력에서는 문서 이해 능력, 문서 작성 능력, 경청 능력, 언어 구사 능력, 기초 외국어 능력, 자원 관리에서는 시간, 예산, 물적, 인적 자원 관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에서는 사고력, 문제 처리 능력, 정보 능력, 컴퓨터 활용, 정보 처리. 조직이해 능력에서는 국제감각, 조직체계 이해, 경영 이해, 업무 이해. 수리 능력에서는 기초연산, 기초통계, 도표 분석, 도표 작성 능력. 자기개발 능력에서는 자아인식과 자기관리, 경력개발 능력. 대인관계 능력에서는 팀워크, 리더십, 갈등 관리 능력, 협상 능력, 고객 서비스 능력.
기술 능력에서는 기술이해 능력과 기술 선택 능력, 기술 적용 능력 이렇게 적성에 관련된 어떤 영역이라면 직업윤리, 근로윤리와 공동체윤리 이거는 적성보다는 인성적인 부분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직업기초 능력은 모든 직업인이 필요한 공통적이고 핵심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시로 경영, 회계, 사무, 대분류에서 그 다음에 총무, 인사, 중분류, 소분류, 인사, 조직, 그 다음에 세분류, 인사. 그래서 활용 단위, 직무 수행의 특정 분야와 직무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어떤 능력, 직무 지식, 기술, 태도의 어떤 부분들을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무 수행 능력을 갖춘 인재 선발을 위한 NCS 기반 채용은 기존의 어떤 채용에서는 단순한 어떤 채용 정보 제공이었다면 NCS 기반 채용에서는 직무기술서를 사전에 공개하고요. 그래서 NCS 분류체계에 맞춰서 기준 현업 부서와 직무 부분을 명시하고 제시하고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직업기초 능력도 제시하고 5가지 역량을 제시한다고 그랬죠. 모집 분야별 수행 증거, 직무 지식, 기술, 태도를 명시해 놓습니다. 네, 지원서 역시 기존의 어떤 채용 전형에서는 직무와 무관한 인적사항, 가족사항이라든지 학벌, 본적, 취미, 특기, 어떤 직무와 무관한 스펙이라든지 자서전적 어떤 자기소개서였다면 NCS 기반 채용에서는 직무와 관련된 어떤 교육사항, 그 다음에 전공, 학점, 또 어학 점수 같은 경우에도 어학 역량이 필요한 경우 외 최소 요구 수준으로 기재를 하게끔 하죠. 그래서 일반적인 자기소개서를 폐지하고 NCS 직업기초 능력에 대한 어떤 질문, 그 다음에 자기 능력과 직무 경험 소개, 근거 사례라고 하죠. 이거를 작성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 다음에 필기시험 보시면 기존에는 인성과 적성, 단순한 어떤 지식 측정 평가였다면 NCS 기반 채용에서는 문제 해결 능력, 그러니까 직업기초 능력 중에서 5가지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필기시험을 준비하고요. 또 추가 시험으로 또 어떤 거를 추가로 또 보는지 명시합니다. 그 다음에 면접 시험도 기존에는 비구조화된 어떤 면접, 취미라든지 성장 배경, 직무와 무관한 일상적인 어떤 질문들을 했다면 NCS 기반 채용에서는 구조화된 직무 수행 능력에 기반한 어떤 면접, 지원자의 인적 사항을 노출을 어떤 배제시킨 상태에서 면접을 진행한다는 거죠. NCS 기반 채용의 도입 배경은 학력이 아닌 능력에 따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직무 수행에 부합한 직무 능력을 갖춘 인재 선발에 용이하며 수행 직무를 사전에 숙지하고 입사한 직원들이 직무 만족도가 높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개발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경력개발, 경로 설정 부분도 용이합니다. 장기적으로 조직 경쟁력과 더불어 국가의 경쟁력 제고에 많은 기여할 거라는 어떤 판단하에 도입이 됐었죠. 어떤 사람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 현업 부서의 니즈를 파악하고 NCS 기반 채용 프로세스를 고민해서 입사 지원서 역시 직무와 무관한 스펙을 배제하고 필기시험 역시 5가지 역량을 도출해서 평가를 하며 면접시험 역시도 면접관의 어떤 주관적 개입이 들어가지 않게끔 면접 툴을 개발해서 면접관들도 교육을 시켜서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모집 직무 분야에서 경영기획팀 대졸 신입사원을 신규 선발한다면 직무 프로파일을 직무 정의, 수행 업무, 필수 여건, 평가 방법, 절차까지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평가 요소에서도 보시면 직업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을 원스펙으로 본다고 했죠. 그래서 직업기초 능력 중에서 경영기획 직무에 필요한 연관성이 높은 능력,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해결 능력, 자원관리 능력, 정보 능력, 조직의 능력. 그 다음에 직무 수행 능력 중에서 직무 지식, 전략적 목표에 대한 개념과 규모 경제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직무 기술로는 핵심 성공 요소 돌출 기업, 그 다음에 벤치마킹 기법이라든지, 또 직무 태도에서는 목표 중심의 어떤 사고와 이해관계자의 지향적 마인드, 이런 게 평가적인 어떤 부분으로 요소로 들어가겠죠. 2015년도 공공기관 공기업청에서 NCS 기반 채용을 시행하였죠. 그래서 2017년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NCS 기반 브라인더 채용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민간기업까지 확대 시행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국가에서. 그래서 보면 국내 사례를 보면 엘사 같은 경우에도 스펙테클 오디션 시행과 학벌이나 스펙 중심의 서류 전형에서 벗어나 지원자의 직무 수행 능력과 역량만을 평가하는 인재 선발을 하겠다. 그 외에 또 지원서 단계에서 면접까지 학력이나 어학 점수 등 질문사항을 금지. 또는 지사 같은 경우에도 서류 심사 및 면접에서 출신 학교를 지운 브라인더 채용을 했죠. 출신 학교는 적지 않지만 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의 소집자만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부분적 브라인더 채용도 실시했습니다. A지사는 서류 전형에서 영어 점수나 연령을 제한을 두지 않았고요. 면접을 집단 토론 면접 중심으로 해서 직무 능력 검증에 집중하였으며 지원자 외에 이름 외에 모든 지원자의 정보는 면접위원에게 노출되지 않았죠. 이러한 어떤 브라인더 채용은 2017년도 하반기 공제에서 CJ에서 380명 채용을 했습니다. NCS 구성 요소를 보시면 NCS 분류 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그 다음에 NCS 직무 수행 정보는 직무 정의 나와 있고요. 능력 단위 요소, 수행 증거, 지식기술 태도. 그 다음에 NCS 환경 분석, 관련 학과, 교과 과정이라든지 자격 현황. 그 다음에 NCS 직업 기초 능력. 이게 활용 방안 및 개발 도구에 보시면 직무 분류 체계, 서류 전용 도구, 면접 전용 도구, 검사 전용 도구 이거를 충분히 분석을 해서 설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무 분석 및 설계가 필요하죠. 그래서 기관별 전 현원 관리에 따른 결혼 및 미래의 인력 수요에 감안해서 채용 분야 및 인력을 확정할 거고요. 그래서 기본 사항은 사전에 숙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NCS 체계에 맞춰서 직무를 파악하고 1단계 직무별 수행, 직무의 특성 이런 걸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단계로 NCS를 검색해서 NCS 분류 체계를 확인해서 세 분류 본인의 직무에 관련된 부분을 매핑. 그 다음에 3단계 필요 정보 파악해야 되겠죠. 수행 증거, 지식, 기술, 태도. 그 다음에 직업 기초 능력 5가지 영역이 어떤 건지 필기시험에 이렇게 적용 여기에 맞춰서 필기시험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직무 수행 능력, 지식, 기술, 태도 아까 말씀드렸죠. 이걸 원스펙으로 본다고. 그래서 필요한 정보를 파악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 수행 직무와 NCS 분류체계 한 예시로 경영, 회계, 사무 같은 경우에도 세분류 처음에 분석 전에는 25가지의 어떤 세분류가 있죠. 이게 아까 세분류가 본인의 수행에 대한 직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차 세분류에서 보시면 처음에 분석 전에는 25개 했다면 그 다음에 1차에서 14개 채용 분야의 핵심 직무 14개로 또 좁혀나가요. 그 다음에 2차 직무 분석에서 보시면 6개로 이제 또 세분류했죠. 경영기획, 기업 홍보, 그 다음에 총무, 그 다음에 노무, 관리, 사무행정, 예산 이렇게 재무까지 들어갔다면 3차 분류에서 보시면 경영회계 사무에서 대분류, 그 다음에 중분류, 기획사무하고 총무 인사 그 다음 경영기획, 총무, 일반 사무 그 다음 세 번째 세 개로 이제 최종적으로 경영기획, 총무, 사무행정 이렇게 쭉 수분류를 좁혀 나가서 최종적으로 본인이 수행해야 될 어떤 직무인지 파악을 해서 이 부분에 충분히 분석을 해서 설계를 해야 되겠죠. 자, NCS 기반 채용에 있어서 이제 서류 전형부터 한번 저희가 알아볼까요? NCS 기반 공고문이에요. 채용 분야 행정 해서 대분류에서는 경영, 회계, 사무, 그 다음에 중분류, 그 다음에 기획, 사무, 총무, 인사, 그 다음에 소분류, 경영기획, 총무, 일반 사무, 그 다음 세분류, 경영기획, 총무, 사무행정 해서 확정된 분류 체계에 따라서 분류별 명칭 또는 분류 코드 이렇게 기입해 놨습니다. 자, 핵심 직무, 핵심 직무는 세분류에서 직무 정의가 기재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세분류별 능력 단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NCS 기반 지원서를 보시게 되면 기본 인적 사항만 작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은 쓰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쓰고 싶어도 그거를 직제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진까지도 요즘에는 등록하지 않는 공공기관 공기업도 있고요. 그리고 학점, 토익 등 어학점수, 자격증, 가족정보 등 해당 직무 수행과 무관한 어떤 사항들은 폐지, 기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NCS의 지원서 주요 질문 한번 봐볼까요? 조직의 능력에서는 지금까지 학교생활 및 여러 조직에서 생활해 오면서 조직의 중요성 및 경험을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기업 조직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세요. 해서 300자에서 400자 이내 또는 500자 이내. 그럼 문제 해결 능력 역시 만약에 당신의 업무가 회계 담당자일 때 계산차고 비용 처리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그 직무에 꼭 필요한 어떤 질문이죠. 직업 윤리 역시 이런 어떤 질문들은 모두가 그 직무에 필요한 어떤 자기소개서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면접에서도 그 직무에 필요한 어떤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직무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차별화된 지원서의 효과, 소위 우리가 2015년도 이전에는 학벌 위주의 어떤 채용이었다면 2015년도에 NCS 기반 채용으로 바뀔 때 그해의 상반기 공채에는 NCS 어떤 채용이 많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시행되지 않았지만 하반기 공채에서는 선생님 직접 우리 학생들과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했어요. 근데 정말로 서류 전형의 합격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서류 전형에. 그래서 소위 간판보다는 일 잘하는 사람을 가려낼 수 있는 어떤 기능.
이거를 직업 능력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서를 보도했다는 거는 이제 점점점 체계화돼서 지금 2020년도죠. 그래서 지금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지금 많이 좀 고도화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NCS 기반 채용 공고 설명자료 볼까요? 채용 분야에서는 행정이고요. 분류체계, 대분류 경영회계사무, 중분류 기획사무, 총무인사, 소분류 경영기획, 일반사무, 세분류에서 경영기획, 경영평가, 사무행정. 분류체계에 따라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내용 적은 것으로 검색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직무 수행 내용, 세분류 직무 정의 잘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참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수행 준거, 직무 지식, 기술, 태도, 세분류 능력 단위 요소의 수행 준거를 바탕으로 해서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어떤 자격증이라든지 필수 자격증, 그 다음에 직업기초 능력 중에 갖춰야 될 5가지 역량, 그리고 그 밖에 또 참고할 수 있는 NCS 사이트로 링크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무기술서를 바탕으로 해서 분석해서 본인이 지원할 수 있게끔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죠. 교육상 보시면 여기서 지원 직무와 관련된 학교 교육 및 직업 교육을 말하고요. 그래서 예, 아니오로 해서 필터링 하겠죠? 과목은 어떤 과목이며 주요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리고 관련된 어떤 학교 교육이라든지 직업 교육을 미리 수강해 놓으면은 또 나중에 이런 어떤 입사 지원서를 쓸 때 굉장히 유리하겠죠? 필터링 할 거니까 그 직무에 필요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그 직무에 필요한 어떤 또 직업훈련을 했는지. 자, NCS 브라인드 채용 직무 능력에 관련된 어떤 자격증 기재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채용 공고문뿐만 아니라 NCS에 들어가면 직무기술서에가 어떤 자격증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명시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직업기준 능력 5가지 역량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최대한 그 직무에 관련된 부분에서 내가 인지하고 있다면 4학년 동안 우리가 1학년부터 4학년 동안 내 전공에 관련된 공부를 하면서 이런 어떤 부분에 필요한 부분을 내가 준비를 한다면, 그리고 미리 또 설계해 놓는다면 4학년 때 가서 어렵지 않겠죠. 경력사항은 일정한 대가를 받고 내가 일한 경우에 기재할 수 있고요. 또 직무 관련된 활동, 내가 또 학교에서 예를 들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내가 다니면서 내가 그 직무 쪽으로 가겠다 하면 거기에 관련된 어떤 대외 활동이라든지 또는 인턴 뭐 이런 어떤 활동을 했다면 나중에 또 인턴 같은 경우에는 가산점 또는 서포터즈 활동도 어떤 모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공공기관에서도 만점에 뭐 10% 또는 3%, 5% 가산점을 주죠.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채용 공고를 잘 파악을 해야지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떤 자격증을 따야 되고 어떤 대외 활동과 또 어떤 인턴을 했을 때 내가 보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변별력이 좀 높아지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자, NCS 브라인드 채용의 자기소개서 한번 자기개발 능력 보면 최근 5년 동안 귀하가 성취한 일 중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또 문제 해결은 예상치 못했던 문제로 인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끝까지 업무를 수행해낸 성공적인 마무리했던 경험이 있으며 소설해주세요. 근거 사례에 입각해서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어떤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 능력 역시도 약속과 원칙을 지켜 신뢰를 형성, 유지했던 경험에 대해서 기술해주세요. 지원 역량 기반 지원서 참조해야 되겠죠. 지원 분야에 관련한 능력, 최근 사례, 그 다음 관련 능력에 대한 행동 결과에 대해서 중요 사항들을 자기소개서 충분히 남들과 차별화되게 쓸 수 있어야 되겠죠. NCS 기반 지원서에서는 자기소개서, 이력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경험기술서 또는 경력기술서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험기술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일정한 대가를 받지 않고 일한 경우, 아르바이트도 해당도 되겠죠. 그 대외활동이라든지 이런 어떤 본인이 활동했던 어떤 경험들에서 성장했던 거를 작성을 한다면 경력기술서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대가를 받고 일을 했고 경력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경력 부분이겠죠. 이런 경우에는 주요 어떤 성과 위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입사지원서와 조금 다른 부분은 경험기술서나 경력기술서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직업기초 능력을 반영을 위한 영역별 분석. 직업기초 능력에서 본인의 어떤 역량이 어느 수준인지 체크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요소별로 개별 문항을 한번 반영해서 체크해 보면 본인의 어떤 문제 해결 능력에서는 어느 정도 본인이 수준인지 이거를 본인을 평가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또 이거를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크리스트 분석을 통해 개발된 필기시험 문항입니다. 문항의 시를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기시험 특징은 직업 상황, 기초 직업 능력, 행동 중심 이 세 가지 척도를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유형은 사지선단형 혹은 오지선단형의 객관식 문항으로 출제를 하고요. 평가 방법에 따라 주관식 혹은 서술형도 출제를 합니다. 시험 시간은 문제풀이 시간은 한 개의 문제당 1분 내외로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요. 보통 40문항을 기준으로 해서 50분 정도로 풀이 시간이 주어집니다. 우리 기사시험을 보게 되면 1분 내외로 풀어야지 전 문제를 다 풀 수 있죠. 문항 구성 역시 개별 직업 기초 능력을 각각 구성 또는 여러 개의 능력을 묶어서 평가하는 어떤 방식으로 출제를 합니다. 출제 예시 중 의사소통 문항으로 한번 볼까요? 전력회사 기획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L은 오늘 아침 에너지와 관련된 주제로 열린 컨퍼런스에 참가했던 상사로부터 보고서를 받았다. 이에 관련된 어떤 지문이 주어지고요. 이 지문에 관련된 문제를 제시를 합니다. L은 상사로부터 보고서를 핵심 위주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요약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보고서를 요약한 내용을 옳지 않는 것. 그러면 지문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해야지만이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 중에서 문서 이해 능력과 의사표현 능력,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에서 사고력 능력, 묶어서도 평가를 한다고 그랬죠. 요약보고서를 본 상사가 보고서의 제목을 첨부할 것을 요구하였다. 보고서의 제목을 가장 적절한 것은 여기서 의사소통 능력에서는 문서 이해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에서는 의사표현 능력, 대인관계 능력에서는 사고력을 묶어서 평가한다고 볼 수 있죠. 직무수행 능력, 그 다음에 직업기초 능력 해서 원스펙으로 본다고 말했죠. 인재 채용 방식을 이죠. 특징은
해당 기업의 공기업의 모집 분야별 직무와 NCS를 비교 분석하여 선발 인원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직무 능력을 객관적, 타당적으로 평가한다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보면 경영기획에서도 작업 시간의 비용을 결부시켜 MCS 공사의 비용 곡선을 구하여 공사비를 절감하고 반복적이며 경험이 있는 사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공정표는 무엇인가? 직무에 어떤 필요한 어떤 기법에 관련된 거죠. 그리고 평가 시 유의사항까지, 그리고 모범 답안까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체계화됐고 또 신뢰성, 투명성이 제고가 되죠. 왜냐하면 배점까지 또 이렇게 다 명시를 했으니까요. 면접도구 개발을 위해 사전 준비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모집 분야별로 수행 준고를 돌출을 위한 내부 직원과 NCS 개발 참여 경험이 있는 외부 전문가와 채용 컨설턴트로 구성을 합니다. 면접 할 수 있는 어떤 면접관을 구성을 하죠. 면접도구 개발을 위한 사전 준비 미팅, 개발단 미팅으로도 워크숍 또는 문제 선발 및 면접관 교육까지. 그래서 면접도를 만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직무 설명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직원으로서 공단 또는 기업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험치를 도출하여 평가 문항을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면접 평가에서 직업기초 능력 요소는 현업의 직무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자질이며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관점에서 면접 문항을 구성을 합니다. 자, 경험 면접에서는 선발하고자 하는 직무 능력이 필요한 과거의 경험을 질문을 하고요. 상황 면접에서는 특정 사항을 제시하고 지원자의 행동을 관찰하고 평가함으로써 실제 상황의 행동을 예상할 수 있게 목적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발표 면접은 특정 주제에 관련된 지원자의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합니다. 토론 면접은 제시한 토론 과제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지원자의 역량은 물론 상호작용 능력까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면접평가에서 한번 예시예요. 이거는 상황 면접인데 아까는 경험 면접에 관련된 어떤 부분에 였다면 이거는 상황 면접인데 어떤 그 직무에 일어날 수 있는 실제 업무 상황에 기반의 배경을 주고요. 구체적인 어떤 문제 사항이 발생됐을 때 문제 제시를 하죠. 문제 사항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이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문제사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 능력과 함께 실질적인 대응이나 변수를 고려할 능력을 물어본다. 이 직무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분석하고 그거에 관해서 내가 알고 경험을 하면 보다 이런 어떤 면접에서도 대응하는 능력이 조금 더 낫겠죠. 다른 사람보다는. 자, 출제 시 한번 볼까요? 이거 직업 윤리예요. 그래서 남들이 신경 쓰지 않는 부분까지 고려하여 절차대로 업무를 수행하여 성과를 내신 경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시작 질문에서요. 그 다음에 조직의 원칙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성과를 향상시킨 경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런 실제 어떤 일에 대한 어떤 존중을 바탕으로 근명성실하고 정직하게 업무에 임하는 자세인 근로윤리라든지 인간 존중 바탕으로 봉사하여 책임있고 규칙을 준수하여 예의 바른 태도로 업무에 임하고 이제 공동체 윤리에 대해서 점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직업 윤리 같은 경우는 도덕적인 어떤 부분, 인성적인 어떤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NCS 기반 브라인드 면접 준비, 면접에 관련돼서 앞서도에서 잠깐 설명을 해드렸죠.
NCS 사이트에 들어가면 면접 기출 문제 참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회원 가입하시고 관련된 어떤 자료들을 수집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NCS 기반 국가직무 능력 표준 이해와 활용 이번 시간 요점 정리를 하자면 채용 공고문에서 보면 채용 공고를 통한 모집 분야, 채용 인원, 지원 자격, 근무 조건, 우대사항 등을 확인하고 채용 분야의 직무기술서를 통해 필요한 지식기술 태도를 파악한다는 것. 채용 공고문, 채용 전형 먼저 파악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서류 전형에서는 직무기술서를 기반으로 요구되는 내용이 어떤 건지, 교육사항, 경험, 경력사항, 자격사항 등 해당 직무 역량을 강조해서 작성을 해야 되겠죠. 세 번째, 필기 전형에서도 채용 공고에 명시된 필기 전형 방식을 파악하고 해당 직무의 직업기초 능력 및 직무 수행 능력을 자세히 학습해야 됩니다. NCS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샘플 학습용 교재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정리되어 있어요. 네 번째, 면접 전형에서도 NCS 기반 구조화된 면접 유형, 경험, 상황, PT, 토론 면접 등에 대해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NCS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공개된 기출문제도 참고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NCS 채용 프로세스 개선 사항들 개선하고 있죠. 지금 이거는 2015년, 16년, 그래서 지금 2020년까지 해서 계속 업로드도 하고 있고 또 점점점 체계화되고 있죠. NCS 채용에 합격했던 사람들의 어떤 후기들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 여러분들의 선배들도 말을 합니다. NCS 홈페이지 자료를 잘 활용했고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NCS 기반 채용 성과와 시사점, 블라인드 채용에 관련된 어떤 긍정적인 응답이 많죠. 그래서 향후에 불필요한 어떤 평가 항목으로 인한 취업 준비 비용도 감소시키고 채용 과정에서의 직무 관련된 평가 오류도 배제하고 균등한 기회부여와 경제적 어떤 비용 절감과 공정화와 고용 안정화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 문화는 확산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어떤 긍정적인 어떤 응답이 많죠. NCS 기반 채용 성과 시사점 앞에서 소개에서 말했듯이 도움이 된 내용과 도움이 안 된 어떤 스펙, 그래서 능력 중심, 스펙 초월 어떤 부분에서 시사점이 과 성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이 나아졌나요? 특히 NCS 기반 직무 능력, 직무 수행 능력, 면접의 경우 스펙이 아닌 능력 중심의 채용이 실감했다. 균등성과 채용의 신뢰성이 높아졌다. 공공기관 이미지가 제고되었다. 보도자료들도 많이 나와 있죠? 한번 참고해서 여러분들도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NCS에 들어가면 아주 많은 자료들이 업로드해서 여러분들이 활용하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강의를 진행하면서 계속 국가직무능력표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해서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홈페이지 지금 메인 화면입니다. 어떤 자료들 보세요. 자, NCS 학습 모듈 검색 꼭 하세요. 클릭, 회원 가입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NCS 학습 모듈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검색하시면 이렇게 사이트 가입해서 학습 모듈 검색하고 NCS 활용 국가직무능력표준 홈페이지 활용하세요. NCS 및 학습
뭐들 검색하시면 본인의 어떤 전공에 관련된 직무 부분도 찾아볼 수 있고요. 직무기술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개발 경로 찾기 1수준부터 8수준까지 그래서 4년제 대졸자 3, 4수준에서 본인의 어떤 직무기술서를 찾아볼 수 있고 그 외에 미래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아니면 본인이 주임이 됐을 때 또는 대리가 됐을 때 뭐 3년 후라든지 5년 후에 본인의 어떤 수행해야 될 직무들도 참고할 수 있게끔 수준별로 다 명시돼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 활용하는 거. 1대1 컨설팅도 신청할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 채용에 관련된 어떤 본인의 어떤 진로 탐색이라든지 선택 이런 것들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 강의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용정보센터에서 기존에 어떤 공공기관, 공기업 관련된 어떤 채용들도 다 모아져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참고할 수 있겠죠. SS 국가직무능력표준 이해와 활용 2시간 강의로 진행돼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LMS로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 아주 짧은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 밖에 질문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은 항상 취업지원실의 전문상담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